애니를 보면 종종 화려한 액션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속성으로 적을 공격하는 마법, 다양한 총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카타, 그리고 맨주먹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술 등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류의 액션들을 좋아하는데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검술, 특히 이도류를 좋아합니다. 다른 액션들과 비교되게 빠른 액션과 속도에 비례하는 압도적인 공격, 그리고 쌍검을 들고 단독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상당히 멋져서인데요. 오늘은 이런 이도류를 사용하는 캐릭터를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소개할 캐릭터는 이도류의 대표 캐릭터, 소드아트 온라인의 키리토입니다. 키리토는 소드아트 온라인의 주인공으로 게임 소드아트 온라인을 구매해 플레이를 하다가 카야바 아키히코의 계략에 빠져 게임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는 말을 들은 유저들이 멘붕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키리토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멘탈을 잡고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특별한 스킬을 얻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바로 유니크 스킬 이도류입니다. 키리토는 소드아트 온라인 내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는 달성 조건에 만족해서 이도류 스킬을 얻게 되는데요. 이 스킬은 이도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해금시켜주고 한손검일 때 사용하는 스킬을 사용하는 건 물론 검을 두 자루 들고 있어서 추가 무기 보장을 얻어 이도류를 들고 한손검 스킬을 사용하면 그냥 한손검 스킬을 사용할 때에 비해 더 강해지는 미친 스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이후에는 이도류 스킬이 없음에도 이도류로 들고 싸우는데요. 보정이 사라졌다 해도 자신이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살아남은 경험과 건게일 온라인에서 취득한 경험으로 알브헤임 온라인에서는 거의 최강의 플레이어로 취급받고 사부 엘리시제이션에서는 전성기였던 소드아트 온라인 시절을 넘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언더월드 내에서 신급이라 볼 수 있는 슈퍼 어카운트 캐릭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검 역시 강력한데요. 일부에서는 플레이어가 만든 무기보다 몇 배는 강력한 드랍 아이템 일루시 데이터와 명장 대장장이인 리즈벳이 소드아트 온라인 클리어 전까지 만든 무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다크 리펄서를 사용했고 4부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청장미검과 공간 내의 자원을 모두 흡수해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밤하늘검을 사용했죠. 이런 강력한 스킬과 검이 합쳐져 작중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주는데요. 일부에서는 거대 길드의 토벌대를 한순간에 전멸 직전까지 몰아간 보스 더 글림 아이즈를 이도류 스킬 중 하나인 스타버스트 스트림을 사용해 혼자서 절반의 피를 깎아버리거나 스타버스트 스트림 작중 흑막인 카야바 아키히코와 첫 전투를 벌일 때는 키리토의 공격을 카야바가 시스템 권한을 사용해 겨우 피하기까지 했고 4부에서는 이도류를 들고 작중 언더월드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싸우거나 소드아트 온라인 시리즈 최강의 보스라고 평가되는 가브리엘 밀러와 1대1로 싸워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게임에서만 강할 것 같은 키리토는 현실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강한데요. 극장판 오디널 스케일에서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AR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적응한 뒤로는 인공 근육 슈트에 상대의 동작을 예측할 수 있는 장치를 낀 랭킹 2위 에이지를 상대로 밀리지 않을 뿐더러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움직임인가 싶을 정도의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아마 기본적인 스펙이 좋아서 게임에서도 압도적으로 강한 게 아닐까요? 하시비라 이노스케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보이는데요. 멧돼지 탈을 쓰고 옷통을 벗고 다니는 데다가 엄청난 전투광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마다 싸움을 겁니다. 거기에 탈을 벗으면 이런 성격과 행동이랑 안 맞는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꽤나 큰 갭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이노스케만의 큰 특징이라 한다면 바로 이도류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노스케는 다른 귀살대원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닌 야생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전집중 호흡인 짐승의 호흡을 만들어냈고 본능적으로 그 호흡에 맞는 검을 사용하는데요. 그중 이노스케가 사용하는 짐승의 호흡이 상당히 특이한 게 다른 호흡들은 주로 공격하는 기술이 많은 데 비해 짐승의 호흡은 신체 능력을 대폭 올려주는 기술이 있거나 즉석에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등 즉흥적인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검을 보면 날이 듬성듬성 나가 있는데 이는 본인 스스로 날을 깨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노스케가 사용하는 전집중 호흡인 짐승의 호흡이 벤다는 개념보다는 찢는다는 개념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산속에서 지내와서 그런지 이노스케의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뛰어난데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유연함,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을 가진 짐승과 같은 전투법, 빠른 회복 능력에 더해 심지어 원작에서는 내장의 위치를 뒤틀리게 하는 등 사람이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천재적인 전투 센스와 강력한 신체 능력 덕에 탄지로와의 협력으로 엄마거미 오니의 꼭두각시 오니 중 가장 강력한 오니를 퇴치하거나 12규월의 하얀 오의 오니, 루이의 부하 중 가장 강력한 아빠거미 오니의 팔을 검으로 박히게 한 다음 다른 손에 쥐고 있는 검으로 박힌 검을 계속 때려 잘라내버리는 등 의외의 활약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투력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적의 함정에 빠지거나 도발에 쉽게 걸리는 등 전투 전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점차 나아져 원작에서는 오니 중 강력하다고 알려진 상현 2의 오니 도우마를 죽이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이노스케는 대장장이가 만들어준 자신의 검을 눈앞에서 돌로 찍어 일부러 나를 깨트렸는데요. 그 광경을 본 대장장이는 이노스케한테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하네요. 본인 스타일의 검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눈앞에서 깨트리는 건 좀... 블랙클로버의 주인공 아스타는 사람에게 마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세계에서 마력이 1도 없이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아스타는 마력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 최강의 마법사인 마법제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런 아스타를 모두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스타에게 5잎 클로버의 마도서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스타는 작중 그 어떤 마법보다 강력한 마법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스타가 사용하는 5잎 클로버의 마도서는 검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페이트 시리즈의 게이트 오브 바빌론처럼 여러 발을 쏘는 것이 아닌 검을 소환해 자신이 직접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결국 자신이 휘둘러서 사용하는 거라 그다지 강한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 마도서에서 소환한 검은 사실상 블랙클로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마법이든 전부 카운터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5잎 클로버의 마도서에서 총 3개의 검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검인 단마의 검은 검에 닿는 마법을 전부 반사시킬 수 있는데, 이 반사의 개념이 상당히 넓어 세뇌 마법 같은 형태가 없는 마법도 걸린 사람이 검에 닿기만 하면 바로 풀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획득한 숙마의 검은 단마의 검에서 더 발전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법을 반사하는 게 아닌 검에 흡수를 해서 그대로 방출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얻은 멸마의 검은 마법으로 생기는 결과를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이는 마법에 의해 화상이 생기거나 독에 중독된 사람에게 이 검을 닿게 하면 마법에 닿기 이전으로 멀쩡하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검의 능력 자체도 강력한데 무기로서의 검 역시 강력한데요. 특히 단마의 검은 상당히 무겁고 커서 단순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이 상당히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면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스타는 어릴 때부터 신체 훈련을 하면 마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극한으로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육체 능력 하나만큼은 압도적으로 강해서 무거운 단마의 검을 한 손으로 휘두르기까지 하죠. 거기에다가 몸 안에 마력 자체가 없어 검에 깃들어 있는 단마력 에너지가 몸 안에 들어오면서 발동되는 블랙 모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발동이 되면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물론 폭주시 주변에 반마력을 뿌려 다른 사람들이 마법 자체를 발동시키지 못하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스타의 실력이 미숙해서 이도류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성장해가며 검 2개를 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스페이드 왕국편에서는 단마와 단마의 검을 동시에 쓰며 적들의 공격을 모조리 튕겨내고, 독마법에 의해 몸이 중독되자 바로 멸마의 검을 꺼내 회복하는 등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담으로 아스타는 소년 만화 주인공답게 여러 여성들에게 많은 플래그를 꽂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자란 교회의 수녀 릴리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쿄라쿠 슌스이는 소울 소사이어티를 지키는 호정 13대의 8번대 대장입니다. 평소에는 무척이나 느긋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처음 본다면 이런 사람이 대장이라고?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예로 첫 전투 때 꽃잎이 휘날리는 배경에 등장하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간지나는 캐릭터인가? 라고 생각될 때 이 꽃잎들이 사실 쿄라쿠가 부관 나나오에게 시켜서 건물 위에서 뿌리고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쿄라쿠가 그만 뿌리라니까 나나오는 꽃잎을 엎어버리고 꽃잎을 담은 바가지를 던져버리기까지 하죠. 이렇듯 평소에는 개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아까까지 꽁트하던 아저씨는 사라지고 냉철하면서도 강력한 캐릭터로 탈바꿈합니다. 쿄라쿠는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기습이나 트리키한 기술로 적을 농락하면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는 쿄라쿠의 참백도, 화천광골의 시해 때문입니다. 화천광골은 두 개의 검으로 이루어진 참백도로 상당히 특이한 능력의 시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전투의 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작중에서는 그림자를 밟으면 상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기습할 수 있는 영귀,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유리해지는 참귀, 색을 말한 뒤 상대를 베면 얼마나 베던 간에 말한 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염귀, 애니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적에게 움직이는 걸 들키지 않고 다가가 건드리면 이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작에서만 나온 쿄라쿠의 만해, 화천광골 고성심중을 사용하면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는 순간 상대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뒤 상대는 몸에 반점이 생기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뒤 샘솟는 물속에 영합이 닿을 때까지 상대와 쿄라쿠 자신이 같이 가라앉게 된 뒤 쿄라쿠의 손가락에 연결된 하얀 실로 상대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사용해 쿄라쿠는 상당히 교활하게 적과 싸우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란칼편의 최종 보스 아이젠 소스케의 휘하 가장 강력한 시빈 에스파다의 대장 코요테 스타크와 싸울 때 잠깐 방심한 걸 제외하면 화천광골을 든 상태에서 유효타를 한 번도 먹지 않고 동등히 싸웠으며 잠깐 휴식을 취한 뒤부터는 영귀, 참귀, 염귀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 거의 농락하다시피 싸우고 심지어는 규칙을 전부 알려주는 여유를 부리기까지도 하죠. 이렇게만 보면 상대를 강제로 룰에 속박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화천광골이 원할 때 능력이 발동되고 그 룰도 계속 달라져서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운 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쿄라쿠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도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단점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쿄라쿠는 허세로 가득한 블리치에서 유일하게 엄살이 심한 캐릭터인데요. 첫 등장 당시에도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고 강적을 만난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실상은 한 대도 안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현실 외의 가상공간이나 검이 특별한 캐릭터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평범한 검으로 최강에 올라선 캐릭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킹 브래드레이는 아메스트리스의 대총통으로 첫 등장 당시에는 엘릭 형제의 병문안을 위해 집무실을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그 캐릭터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평소의 모습일 뿐 실체는 작중 흑막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만든 호문쿨루스 라스로 작중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브래드레이는 호문쿨루스 각각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중 최강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은 눈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켜서 일반인보다 동체 시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신체 능력도 압도적으로 높아 근접전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탄 열차가 다리 위에서 폭파되자 폭파된 잔해를 눈으로 본 뒤 잔해를 밟고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이 두 개의 능력이 합쳐진 상태에서 브래드레이는 여러 자루의 검을 들고 전투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 건 신체 경화의 능력을 가진 호문클루스 그리드와 처음 싸울 때입니다. 그리드는 엘릭 형제가 고전했던 호문클루스였는데 브래드레이는 두 자루의 검으로 경화를 사용하기 전에 경화시키는 부위를 베어버리고 공격 하나하나마다 그리드의 목숨을 깎아버리기까지 했죠. 거기에다가 최종 결전 당시 분해의 능력을 가진 스카와 싸울 당시에도 브래드레이가 방심하기 전까지 유효타 한 번을 안 주고 밀어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검술 실력이 상당히 좋고 스피드가 빨라 검이 한 자루만 있어도 총탄을 튕겨내거나 지나가는 것만으로 적들을 전부 몰살시키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브래드레이가 단독으로 군대와 싸울 때는 적측의 탱크와 싸워서 완전히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강력한 탓에 반 브래드레이 일파에 의해 내전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사살하려고 탑승하던 열차를 폭파시켰는데, 이때 잠시 행방불명된 탓에 군 상층부는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살아 돌아와서 다녀왔다는 말 한마디로 승리하고 있던 반 브래드레이 일파의 분위기와 전세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브래드레이는 어디에 침투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군 중앙사령부 정문에 당당히 나타나면서 내 성에 내가 왜 못 들어가냐라고 카리스마 있게 등장하기도 했죠. 더 놀라운 건 브래드레이는 최종 결전 당시 기습으로 첫 공격을 맞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유효타를 맞은 적이 없는데요. 이 정도면 최종 보스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나요?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리바이 아커만은 상당히 독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원래 지하도시의 깡패였던 그는 엘빈에게 잡혀 헌병대에 넘겨지는 것 대신 조사병단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부터 조사병단에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이 추가되게 됩니다. 리바이는 작중 세계관 최강자로 분류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공식 설정상에서도 역사상 최고 수석인 미카사와 헌병 100명을 살해했던 절단막 케니 아커만의 격투술 평가가 10인 반면 리바이의 격투술 평가는 11입니다. 강력한 격투술뿐만 아니라 입체기동술이 상당히 뛰어나 주요 무장인 입체기동장치와 검을 다른 병사들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검쥐는 방법과 입체기동술을 사용해서 거인들을 혼자서 학살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일반적으로 거인 한 명을 잡으려면 2명에서 3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잡는데 리바이의 경우 단독으로 여러 마리의 거인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아커만 일족만의 힘의 각성을 하여 인간임에도 불과한데 거인에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고, 리바이는 거기에 더해 자신만의 전투 센스를 가져 9 거인에 맞먹는 인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강한 모습이 잘 드러난 건 여성형 거인한테서 앨런을 구출할 때와 월마리아 탈환 작전 때인데요. 앨런 구출 때는 조사병단이 여성형 거인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단독으로 나서서 무력화시키기도 했고, 월마리아 탈환 작전 당시 원거리 투석으로 조사병단을 밀어붙였던 짐승 거인 지크 예거를 쓰러뜨리기 위해 리바이가 동료의 희생을 발판으로 지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지크가 리바이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고 리바이는 지크의 거인화를 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지크가 리바이에게 도주하면서 리바이의 병사들을 전부 무지성 거인으로 변화시켰는데 모조리 죽이고 오자 또냐? 라면서 기겁하기까지 했죠. 실제로 월마리아 탈환 작전 이전에 지크는 라이너에게 리바이 병장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공격당하면서 위험하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이렇듯 너무 강력한 나머지 작품의 전개에도 영향을 끼쳐 작가는 일부러 리바이에게 부상을 입혀 여성형 거인 포획 작전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네요. 여담으로 리바이는 인류 최강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은 동안의 외모와 작은 키의 갯모의 덕분에 언제나 인기 순위가 최상위였는데요. 실제 미국 레딧에서 실시한 베스트 가이 콘테스트에서는 당당하게 우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도류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개의 검으로 싸우다 보니 파워형 캐릭터보다는 스피드로 승부를 보는 캐릭터가 많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도류 캐릭터는 또 누가 있나요?